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처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화로 연결해서 무엇이 쟁점들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예, 바쁘시죠? 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또 김진욱 전 공수처장의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들으셨는데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공수처가 출범한 지 4년이 됐는데 국민들 앞에 제대로 된 수사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고요. 네. 또 인권 의식이라든지 수사 체계가 지금 저는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한 1년여 전에 이제 전임 공수처장인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차장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네. 언론에 한번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도 김진욱 공수처장이 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요. 예. 그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좀 까다로운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영장 발부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드니까 예. 유창훈 판사를 피해서 좀 청구를 하자라는 취지의 이제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다가 예. 언론에 들킨 것입니다. 아하. 근데 이게 사실은 판사의 성향이나 영장 발부를 놓고 인권을 보호해야 될 공수처가 이렇게 판사를 골라가면서 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일단 비판의 대상이고요. 네. 이번도 중앙지방법원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영장을 청구해 오다가 갑자기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바꿨어요, 법원을. 그러니까 이렇게 법원을 바꾸는 경우도 없는데 갑자기 서부지방법원으로 바꾸는 게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멀쩡히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오다가 예. 서부로 바꿨느냐라는 이제 비판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영장 쇼핑 논란이 이번에도 두 번째로 또 제기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이제 그거를 유창훈 부장판사가 까다로우니까 다른 데로 어떻게 가는 게 좋겠냐라는 그런 카톡이 공개된 이런 거로 봐서는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주진우 의원 공수처 해명대로 이제 장소를 기준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면 아싸리 처음부터 서부지법으로 갔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면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이제 국민들께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너무 뜬금없으니까 네. 왜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했느냐 이렇게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니까 예. 공수처가 해명을 그때는 했어요. 용산에 관저가 용산에 있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이 관할이어서 그쪽에 청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지금 와서 보니까 그 12월 6일자에도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런 여러 사람들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압수수색 대상 장소가 대통령실, 국방부 또 계룡시에 있는 육군참모 그 총장실 이런 곳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장소만 보면은 중앙지방법원 관할이 아니라 그 당시도 용산이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 관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그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얘기대로라면 처음부터 압수수색 영장이든 통신영장이든 전부 다 관할이 있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해오다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면 좀 일관성이 있는 것인데요. 네. 이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뻔히 관할권이 그 서부지방법원에 있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영장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중앙지방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오다가 네. 대통령 체포영장에 이르러서만 서부지방법원으로 도망가다시피 법원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일관성도 없고 법원을 바꾼 게 한 사건에서 제가 법조생활 20년 넘게 했는데요. 예. 한 번도 보지를 못할 정도로 이례적인 알겠습니다. 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기존의 해명도 거짓 해명으로 보여지고 예. 서부지방법원에 그 청구할 만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영장 쇼핑을 갔던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장 쇼핑을 한 것 같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자 오늘 근데 이제 공수처에 반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진우 의원께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공개를 질의를 했어요. 이게 어떤 사항인지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공수처가 저에게 이때까지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통신영장을 분명히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 해명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공수처를 좀 공식적인 해명도 잘 믿기 어렵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어제 공수처에서 해명 자료가 나온 것을 봤는데 굉장히 애매하게 썼습니다. 뭐 영장 관련된 자료는 다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저는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음. 제가 받은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이제 그 공수처가 어떤 영장을 그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그 수사권에 문제가 있어서 기각됐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거를 자꾸 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이런 것에 한정하지 말고 어떤 영장이든지 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느냐, 또 수사권의 존부에 대해서 법리적 다툼이 있다, 이런 문구로 기각된 적이 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줬으면 하고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그 기각된 영장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보통은 빼뜨렸다. 예. 예. 중간에 그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항상 1년 번호가 1-1, 1-2, 1-3 이런 식으로 1년 번호가 쭉 붙거든요. 그렇죠. 근데 검찰에 그 넘긴 기록 중에 1년 번호가 좀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과연 그러면 대통령 수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 기록을 넘길 때 종이 한 장 안 빼고 다 넘겼느냐? 혹시 어떤 수사 기록이든 어떤 영장이든 일부라도 그걸 빼고 넘긴 건 없느냐? 그거를 좀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어제 해명 자료에는 그게 좀 빠져 있고요. 예. 세 번째는요. 그 서부지법에 이제 이게 영장 쇼핑을 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갑자기 중앙지방법원에 있다가 서부지방법원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보고를 거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를 좀 밝혀달라고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번호가 있어서 만약에 기각됐던 거를 누락해서 보냈는지 1년 번호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부지법을 과연 어떻게 누구랑 상의해서 갔는지 이걸 좀 밝혀달라. 그다음에 아까 전체적으로 이게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들은 내용은 있는지 그거 확인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어제 해명 자료도 잘 보시면 네. 검찰에 제가 그 전에 이미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제일 요구하는 건 뭐냐면 검찰에 넘길 때 모든 걸 다 넘겼느냐 아니면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어제 해명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명시적인 답변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답변만 빠져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